감독의 선택이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도 모순적입니다. VIP들 있잖아요. VIP들 장면은 불편해요. 그거는 VIP가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가 가치를 만든다 스토리앤시어터입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오징어 게임 시즌3가 발표되기 이전에 예측을 좀 했고 시즌3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왜 시청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왕설래가 많은 지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평이 좀 엇갈려요. 뭐 그냥 볼만한데라는 사람도 좀 많고 진짜 괜찮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시리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황동혁 감독이 일단은 의도적으로 하나를 좀 배제해서 그래요. 그게 내러티브예요. 그거를 완벽하게 만드는 거에 생각이 별로 없어. 이거는 일부러 덜 신경 쓴 거예요. 이 내러티브가 그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막 이런 게 사실 요즘의 어떤 쿨한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측대로 딱딱 맞아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관객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점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의문을 가지는 연출자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 게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진 건 사실 맞아떨어져도 문제예요. 저 심파 이래가지고 또 비판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국제적인 게 돼버렸어요. 황동혁 감독은 이 3를 막중한 책임감에서 진짜 장고 끝에 악수 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악수를 둔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많이 고민한 거는 틀림없어요. 여기서 내러티브적인 거에 별 신경을 안 썼다는 건 국제적인 어떤 명성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 좀 나온 선택이기도 해요. 언어의 한계와 문화의 한계란 게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뭐 아빠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어떤 나라에서는 또 다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야기의 줄거리적인 내러티브는 좀 포기할지언정 그것이 갖고 있는 구조적 상징적 내러티브는 완벽하게 가져가는 게 감독의 의도입니다. 후자는 좀 성공한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장 큰 건 인물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떤 이 악랄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데 기여한다면 그러면 내러티브적으로라도 좀 괜찮은데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왜 나와야 되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감독 마음입니다. 대신에 시청자들의 불편함과 비판도 짊어지고 가야죠. 그렇게 연출하는 거 감독 마음이지만 욕하는 우리들의 또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유인 겁니다. 예, 그거는 뭐가 정답은 없어요. 황동혁 감독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게 약간 다층 구조를 좀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VIP들 있잖아요. VIP들 장면은 불편해요. 그거는 VIP가 아니라 만화에 나오는 VIP에 대한 상상이죠. 그리고 심지어 일부러 관객을 도발하는 장면입니다. 그 증거는 대사에서 보면 우리들이 보면서 하는 얘기도 있잖아. 저기서 저렇게 돼? 엄마는 그렇게 안 하지? 얘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들도 오징어 게임에 대한 평론가란 거예요. VIP들이 니들 아니야? 니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어. 이런 식으로 좀 도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해석이 돼요. 1편에서 해외 평론가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했거든요. 영어 웃기다, 되게 엉망진창이다,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당한 지점인데 3에서 황동혁은 아예 더 웃기게 만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의도란 거죠.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게이머들, 그리고 그들에 개입돼 있지만 프론트맨으로 대변되는 그 병정들, 이런 캐릭터들, 그리고 그 밖에 VIP와 어쩌면 우리 모두들, 이런 식의 다층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레이어를 통해서 사회를 보여주는 다층 구조는 확실히 감독의 의도이기 때문에 각각 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좀 내러티브가 빈약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다층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거를 좀 초점 맞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레이어들 사이에서의 어떤 내러티브는 감독이 좀 방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모성에 대한 거거든요.
일단 이제 모성에서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게 이제 엄마가 어떻게 아들 등에 칼을 꽂냐 이건데, 그런데 이제 감독이 어떻게 보면 좀 수습은 하려고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목을 매달아서 죽는 그 장면에 이전에 그런 대사 있잖아요. 내가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였다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결국 이야기 전체를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에피소드 1은 어떤 부조리에 대한 그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2는 이제 가족의 어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3는 가족의 해체라는 지점이 있다면, 그 해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극도의 불신이거든요. 가족의 이익 앞에서 어떤 서스름 없이 가장 약자를 공격하는 그 공격이 그 어머니의 믿음을 상실하게 한 거죠. 어머니가 알고 있던 우리 아들은 그래도 순해, 우리 아들은 나약해, 그 아들의 밑바닥에 있는 인간 본성을 마주했을 때, 바깥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면 엄마의 그런 선택을 변명할 수 없겠지만 이 시스템 안에 몰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점이 어느 정도는 좀 설득이 되는 지점입니다.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다 어느 정도는 이제 감독의 선택이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결말 장면에서 아이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고결하다 그랬죠. 성기훈의 목숨을 던져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고결성을 갖고 있는 거, 바로 무흠집의 그런 존재죠. 성기훈이 마지막 게임에서 결국에는 본인의 생명을 던짐으로써 아이를 살려주는 그 장면에 대해서야 뭐 이제 인정을 하죠. 그것은 내러티브적으로 뭐 완벽하지만,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이제 프론트맨이 수습을 하잖아요. 노을이 이제 거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죠. 자기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딸이 죽었다는 팩트를 알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노을의 모든 세계는 붕괴돼요. 그리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결국에는 카메라를 통해서 비추는 모습은 덩그러니 남아있는 아기에 대한 모습이었죠. 그냥 노을은 퇴장합니다. 아무 기여하지 않고. 그리고 프론트맨이 그 아이를 데려갔을 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프론트맨은 시스템을 상징한 인물이잖아요. 숭고함과 믿음이 없다, 상실됐다라고 믿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아이를 안고 간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안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프론트맨이 좀 스스로 어떤 패배를 느끼고 인간에게 믿음이 있구나라고 해서 주인공의 변화를 보여주는 캐릭터인가요? 어떤 선택을 해도 모순적입니다. 프론트맨이 변화를 보여준다 하기에는 그 변화는 너무 급진적이에요. 그거는 좀 더 많은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아니고 시스템은 영원하다 이렇게 본다고 해도 결국에는 시스템 안에 귀속된다는 건 그것도 나름대로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결말이죠. 그럼 귀속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프론트맨은 마무리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희생이 너무 가볍게 희석돼 버리는 비관론이죠. 그래서 이제 결말에 제가 3가지 요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비관론으로 가버려요. 맞아, 그래,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렇지. 그것이 감독이 원했던 결말이 비관론인가요? 아닌 것 같거든요. 수습하는 걸로만 끝내기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1, 2, 3 서사를 다 총정리하는, 연출적으로 완전히 풀어내지 못한 지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더 좀 안 좋은 지점은 저는 이제 물질에 대한 그 관점인데, 돈에 대한 관점이죠. 쉽게 말해. 마지막 게임 있죠. 고공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이기심이 평면적인 게 사실 인정해요. 근데 제가 관찰한 인간들은 평면적인데 그렇게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더 악랄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놓고 이기적인 사람은 좀 덜 나빠요. 그런 인간의 지점까지의 관찰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황인호가 마지막에 그 계좌 입금된 거 보고 놀라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받아들여집니까?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에필로그처럼 다루는 게 돈의 행방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은 굉장히 극도로 이기적으로 생각하지만, 돈으로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걸 볼 수 있는 건 명백해요. 성기훈의 딸한테 그래, 아빠 유품이다 하면서 돈 456억 입금되면 성기훈의 죽음이 해결된 겁니까? 그거는 그럼 감독이 자본의 어떤 냉혹함을 얘기한 겁니까? 456억 입금되면 서사가 완결이 되는 겁니까? 아버지에 대한 희생이 완결이 되는 겁니까? 아빠에 대한 상실이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야기를 그냥 잘 정리해준 에필로그에 불과한 겁니까? 그 무엇이 되더라도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어요. 돈 456억의 행방이라고 하는 게 에필로그에서 다룬다는 건 시즌 1, 2, 3에서 그 희생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를 상실할 수도 있는 고결성을 갖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456억은 마치 전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돈 456억의 행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마무리되지 못한 지점이 있어요. 인간의 가치에 대한 확장과 결말에서 찝찝함만 더 남기는 거죠. 납작하게 인간의 악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악의 평면적 관찰은 결국 인간의 그 입체적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 좀 맞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불편함, 그래서 거기서 기인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 1, 2, 3 에피소드까지 이제 우리가 장정의 이제 마무리를 지켜봤는데, 이야기적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좀 얘기하냐 했을 때, 저는 정말로 수작이다. 거의 한국 그 컨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결말에서의 그 비관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인간의 어두움과 그런 면을 직면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려내는 세계는 사실 장치의 잔혹함은 아무것도 아니죠. 잔혹한 장치 속에서 인간들의 잔혹성, 이런 것들이 사회의 구조를 도식화하면서 상징적인 그 이야기들은 너무나 다채롭고,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의미들이나 그것이 결국 구원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성기훈의 그 결말 장면은 너무나 훌륭했다고 보고요.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결국 인간성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예리했다. 과연 인간은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가? 관객들에게 용기 있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품이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작품이 좋았고 재미있었고, 지구촌에 이야기 하나 던져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하면서 감독이 진정으로 좀 원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었냐 했을 때, 얄팍한 지점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이야기들을 많이 생산해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그 인물들의 모든 서사를 다 마무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스핀오프라든지 월드 그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통해서 분명히 좀 채워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얘기해 주시면 한번 제가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